우리 이번 시간에는 배열에 대해 학습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이 배열은 영어로는 array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변수명을 작성을 할 때 array의 앞글자 AR를 따서 변수명을 참 많이 짓고는 해요. 네. 이 배열은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변수는요, 같이 비교를 해보면 변수는 variable이라고 불렀고, 얘는 오직 단 한 개의 값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 저장소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변수를 사용할 때를 잠깐 상기시켜보면 얘는 num은식, 네, 이런 식으로 let, 변수명은 값, 세미콜론 이렇게 작성을 했다면 비교를 했을 때 배열의 경우에는 let 하시고 변수명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대괄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대괄호가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값의 개수만큼 이렇게 미리 저장하고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기존의 변수라는 녀석은 값을 하나밖에 저장을 못하니까 이름도 하나이어도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쵸? 그런데 배열이라는 걸 만나면서부터 값은 여러 개인데 이름이 하나예요. 그러면 각각의 값에 어떻게 접근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코딩에서는 0부터 시작하고 1씩 증가하는 인덱스라는 녀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 이름을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인덱스는 반드시 0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공부할 때 두 가지 키워드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인덱스. 인덱스는 배열에 접근하기 위한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름이 하나인데 값은 여러 개이니까 각각에 접근하기 위한 번호다. 그런데 그 번호가 뭐부터 시작한다? 0부터 시작하는 번호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1부터가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이 배열의 값이 만약에 127개, 135개 이런 식으로 너무나 커져서 우리가 개수를 하나하나 세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쵸? 이 경우 배열에 보통은 개수라고 표현을 안 하고 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 길이를 나타내는 명령어가 변수 명점 length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ARR 대신에 변수명이라고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변수 명점 ARR 이러면 해당 방의 값의 개수를 세서 알아서 돌려줍니다. 그 점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런데 뭐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배열의 길이는 말 그대로 요소의 개수예요. 그래서 5개라고 출력이 될 예정이고요. 랭스의 경우는. 근데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발생을 하냐면 이 인덱스는 마지막 번호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개수보다 항상 1이 작다라는 점. 그 점을 주의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좋아요. 자, 그럼 이 개념을 토대로 우리가 내려와서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 let ARR을 하시고 10, 20, 30, 세미콜론 이렇게 값 3개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대로 이 각각의 방에는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요. 0, 1, 2.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10, 20, 30을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document.write를 통해서 ARR에 나는 0번째를 얻고 싶어. 그러면 대괄호 안에 해당 인덱스를 표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0. 자, 그리고 줄을 바꿔서 그리고 1, 2까지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이 대괄호에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가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가 원하는 값에 접근이 가능하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마지막에 없는 인덱스 한 10을 적어보죠. 이 AR라는 방의 개수가 3개로 인덱스가 0, 1, 2 밖에 없는데 우리가 한번 임의로 10이라고 적어봤어요.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유효하지 않는 값이라고 undefined라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덱스의 개수만큼만 접근이 가능하므로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논리적 오류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매번 이 방의 개수를 직접 0, 1, 2로 표기해서 작성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전에 반복문을 공부한 거예요. 그걸 토대로 배열을 사용하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반복문 잠깐 생각해보면 반복문은 시작값이 필요했고요. 마침값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증가를 할 건지 감소를 할 건지 증감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보면 이 녀석은 시작은 0부터 마침은 2까지 1씩 증가하게 되면 이 배열의 인덱스에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아직 와닿지 않으시죠? 자, 우리 포로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에 배운 for let i는 여러분이 이 i가 바로 인덱스의 앞글자였던 거예요. 네. 그리고 1부터가 아니라 0부터 라고 작성하시고, 그리고 되게 i를 2 이하 이렇게 표현을 많이 안 하고요. 직관적으로 이 요소의 개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개수가 3개잖아요. 3 미만이라고 많이 적어요. 2보다는. 네. 그리고 i 뿔뿔 하고 이렇게. 자, 그러면 document.write 하시고 i를 잠깐만 출력을 해보세요. i를 출력을 했더니 0, 1, 2가 바로 어디에 있는 애예요? 이 대괄호 안에 있는 애예요. 그러면 0, 1, 2 이렇게 일일이 나열할 게 아니라 이 대괄호에 i를 빵 하고 적으면 반복을 하면서 0을 적었다가 1을 적었다가 2를 적었다가 알아서 돌아가면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젠 어떻게 적어야 돼요? ARR에 0, 1, 2 적는 게 아니라 i. 그러면 요 값이 0, 1, 2 알아서 바뀔 테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인덱스 0, 1, 2가 아니라 값에 접근이 되어서 10, 20, 30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3이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또는 앞전에 개수를 나타내는 길이를 알려주는 키워드가 있다고 했었죠. 이것을 ARR.length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